차 한 번 팔려다가 돈은 돈대로 날리고 졸지에 사기범으로 몰린 기막힌 사연. 제 주변에서도 지금 2년 정도 지금 전문가들은 삼자 사기란 사기꾼이 어떤 물건을 사려는 사람과 어떤 물건을 팔려는 사람에게 동시에 접근하여 구매자로 하여금 판매자에게 돈을 송금하게 하고 판매자에겐 자신이 송금한 것이라고 한 뒤 물건을 가로채는 사기 수법이다 라고 하는데, 중고차에선 조금 다릅니다. 38 사기동대에서 나왔던 중고차 삼자 사기도 있었죠. 여기에서 나온 삼자 사기는 중고차 구입 시 발생할 수 있는 삼자 사기이고요, 삼자 사기의 일반적인 방법이기도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삼자 사기는 고객 입장에서는 판매, 그리고 제 입장에서는 매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삼자 사기입니다. 실제 고객과 대화 중인 자료화면 한번 보실까요? 근데 어떻게 연결이 돼서 오신 거예요? 이 사람 얼굴도 못 보셨죠? 예. 앵카에서 연락이 왔어요. 인감은 또 저희 걸로 떼놨네. 예. 재밌네. 이게 뭐예요? 그럼 이분은 왜 이런 거래를 해서 무슨 이득이 있는 거죠? 옛날에 네. 그 양자 사기라 그래서요. 네. 삼각사기요? 네, 삼자 들어봤어요. 사기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지금 그걸 시도하려다가 예. 제가 네. 예상이 돼서 예. 몇 가지 질문을 좀 했는데 네. 안 맞다 싶었어요. 예. 아, 이걸 앵카에 올리신 걸 제가 보고 전화를 드릴 걸 그랬네. 들어가겠습니다. 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기 전에 직접 경험한 삼자 사기를 말씀드릴게요. 어느 날 모르는 번호의 암묵의 딜러가 연락이 옵니다. 사기꾼이죠. 차량 매입이 가능합니까? 라고 연락이 와요. 저는 당연히 매입을 업으로 하고 있으니까 매입이 가능하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차는 본인 차가 아니고 삼촌 차라고 하더라고요. 그러고는 차량 내용이 저에게 전달되고 저는 차량 시세를 확인한 후에 금액을 전달하게 됩니다. 얼마까지 매입이 가능하다고요. 근데 이때는 이상하게 뭔가 찜찜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찜찜할 때는 제가 하는 안전장치가 하나 있습니다. 안전장치는 바로 매입 금액을 낮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연히 매입이 안 돼야 하는 금액을 제시합니다. 그게 저의 안전장치입니다. 그런데 역시나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놀랍죠? 왜냐면 제가 그때 안내했던 금액이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기본 매입가 대비 한 500 정도는 싸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럼 당연히 매입이 안 되는 게 맞겠죠. 이때 뭔가 많이 이상하다 생각을 하고 고민을 했어요. 무시할까? 또는 혹시 모를 피해자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래도 내가 한번 가볼까? 가서 이 상황을 좀 정리를 해볼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생각을 하던 와중에 차량 금액이 좀 큰 금액이었어요. 제가 매입가를 부른 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6,300만 원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가 한번 가보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갔어요. 도착해서 그 사기꾼한테 차주분의 연락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연락을 드리고 차주분과 함께 차를 보면서 이런저런 질문을 드렸어요. 뭐 차에 대한 질문도 드리고 뭐 금융에 대한 질문도 드리고 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해요. 대화가 좀 안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이 고객분이 저한테 뭔가를 숨기고 있습니다. 왜 숨기지? 이해가 안 되는데? 근데 아마 사기꾼이랑 어떤 대화를 나눴었겠죠? 그래서 역시나 제가 예상했던 것처럼 뭔가 이상하잖아요. 차주분께 물어봤습니다. 혹시 얼마에 판매하시기로 하셨어요? 웬걸? 제가 제시한 6,300만 원이 아닌 7천만 원으로 알고 계시더라고요. 차이가 700만 원이나 납니다. 그럼 이 거래가 성사가 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안 되겠죠. 자, 그럼 이 사기꾼이 어떤 식으로 사기를 치냐? 차량의 매입이 진행됐다고 가정을 해보면 저는 이미 차주분께 6,300만 원을 입금을 했을 거예요. 여기에서 이 사기꾼은 이런저런 이유를 설명하면서 6,300만 원을 사기꾼 자신한테 보내주면 자기가 얘기했던 매입가 7천만 원을 드리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차를 판매하는 몇몇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나는 내가 들었던 7천만 원만 받으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얘기했던 7천만 원을 자기가 받으면 된다고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뭐 이러든 저러든 나는 7천만 원만 손에 쥐면 된다라는 생각이요. 6,300만 원 저한테 받은 거 사기꾼한테 주고 7천만 원만 받으면 된다고 생각한다는 말이죠. 그러면 6,300만 원을 사기꾼 계좌로 보내면 돌아올까요? 안 돌아오겠죠, 당연히. 자, 이때 중요합니다. 이때 저는 6,300만 원을 드리면서 계약서도 작성했을 거고요. 그리고 저는 차주분 통장으로 입금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저한테 문제가 있을까요? 그렇다면 여기서 피해자는 누가 될까요? 차주분께 돈 입금해드리고 계약서까지 작성한 저일까요? 아니면 6,300만 원을 사기꾼한테 송금한 차주분일까요? 차주분이 피해자가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고객님들이고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걸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서 이런 영상을 만들었고요. 그 누구도 피해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희 카붐에서 이런 식으로 제가 경험했던 어떤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드려봤고요. 이런 식으로 사기가 굉장히 다양한 3자 사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피해자가 될 수도 있고요. 고객님이 피해자가 될 수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업을 오래 했기 때문에 이런 피해에 대해서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저한테는 개인적으로는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피해를 넘겨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평생에 차 5대 미만으로 사고 파는 고객님들이라고 쳐보세요. 그러면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약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주의하셔서 이런 문제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모두 주의하셔서 피해자가 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경찰에 전화를 했어요. 경찰분이 하시는 말씀이 잡을 방법이 없대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피해 사실이 없대요. 피해 사실이 없어서 잡을 수도 없고 잡을 생각도 없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피해 사실이 생겨야만 이 범인을 잡는 일을 하신다는데 그러면 6,300만 원을 날린 후에 경찰한테 신고하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렇게 저처럼 다행히도 보존을 한 상태에서 신고를 해도 신고 처리가 좀 되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좀 되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영상 이걸로 마치고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